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결혼할 예정이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이복남매 오빠였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어릴 적은 참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남들이 다 있던 아버지가 없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아버지란 존재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넌 아빠도 없는 게 라는 말을 영악스럽게 내뱉던 제 어릴 적 친구들 덕분에 저는 항상 성공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어린 제 눈에도 주변의 아줌마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이뻤습니다. 나이도 어린 미혼모인 엄마가 저를 낳고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동네 아줌마들에게는 시기를, 아저씨들은 어떻게든 엄마와 잘해보고 싶어서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 수시로 찾아 들어왔었어요. 한 번은 그 아저씨의 아내가 찾아와서 우리 엄마의 머리를 쥐어잡고 흔들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줌마들은 저희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 저는 정말 공감 많이 했거든요. 자기들보다 월등 이쁜 우리 엄마를 엄마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 남편이 저희 집에서 식사만 하고 가도 욕하고 소리 지르던 그 미친 여자들. 엄마 보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냥 엄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했었죠. 결국 엄마도 저까지도 그렇게 말을 하자 주변에 그나마 괜찮은 이혼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양아버지였죠. 양아버지는 정말 저희 엄마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소중히 아꼈었죠. 하지만 저한테 양아버지는 비호감이었어요. 엄마같이 이쁜 여자가 이런 남자와 다니면 마치 이건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이랄까요? 거기다 엄마보다 나이가 무려 9살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 모녀에게 정말 잘했고 금슬이 좋아서 그 이후로 제 동생까지 낳았습니다. 양아버지가 들어오고 나서는 엄마에게 난리치던 아줌마들도 사그라들었고 저희의 가정 형편도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외모와 다르게 좋은 기업에서 실무자로 일한 지 10년이 넘던 양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 했고 저에게도 진짜 친아빠처럼 다가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었죠.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며 살던 저도 휴대폰도 가져보고 또래 친구들이 다 하는 쇼핑도 해보고 드디어 삶다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런 삶다운 삶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항상 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는지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친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이 엄마가 없이도 잘 살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게 엄마를 잃은 슬픔도 잠시 저는 그 집에서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살림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수험생이라 한창 공부를 해야 되었지만 이제 막 7살이 된 이부 동생을 제가 엄마 대신해서 챙겨야 되었고 아버지의 아침과 저녁, 도시락까지도 제가 모두 준비를 해야 됐었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저희 집안의 엄마의 자리를 제가 대신해 나갈 무렵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모습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 전까지 딸이었다면 이젠 딸이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걸 아버지가 술 취한 채로 들어온 날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방문을 항상 잠그고 잠에 들었고 아버지랑 최대한 마주치는 걸 극도로 조심했었습니다. 사실 말이 양아버지지 저랑 호적 등록도 안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제가 양아버지랑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1에서 고2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아직은 머릿속에 남아있었는지 학교에서도 그리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지방 국립대에 합격을 했고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고 제가 합격한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방으로 가는데 양아버지는 저에게 대학생도 되었고 성인이 된 겸 어른에게 술을 배워야 한다며 술을 한잔 하시더니 제 앞에 두고 술을 어느 정도 계속 혼자 마시더니 저에게
저랑 피도 안 섞였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 이제 우리 둘은 부부가 될 수 있지 않냐며 은근슬쩍 물어보는 양아버지가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 대학도 가고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할 테고 그러려면 남편도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만지작 거리시길래 그날로 양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정말 도망치듯이 빠져나와 그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 집과 양아버지란 존재는 잊었습니다. 그 다음날 양아버지는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저에게 했던 말들을 잊어버렸었는지 양아버지는 동생이 누나를 계속 찾는다며 연락이 왔지만 무시하고 살았었네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힘든 나날들은 더 벌어졌었죠.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20살 여자아이가 대학을 오자마자 생각이 나는 건 앞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었고 그렇다고 양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예전 그 사건 이후로 양아버지는 소름 끼치도록 싫었거든요. 이 뒤로 다시 집에 돌아가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악착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끼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같이 수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 학기를 다니고는 학비를 위해 근처 고시원에 들어가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2개에서 3개씩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도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대학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회사도 취직할 수가 있었죠. 양아버지가 찾아와도 남자친구가 막아주었거든요. 양아버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며 저보고 키워준 의뢰를 모른다고 화를 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저는 저를 도와준 남자친구와 7년을 넘게 사귀었고 결혼까지는 할 줄 알았지만 결혼과 연애는 정말 다르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군요. 어릴 때야 저희가 그냥 잠시 불타는 사랑이라 놔뒀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를 자신의 아들에게 줄 수가 없다며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결국 자신 아들을 놔달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진짜 과관인 건 남자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7년을 사귀었고 그동안 자기도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봐서 저만 만났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궁금하다고요. 저를 아직은 사랑하지만 결혼할 운명의 상대인 건 다른 여자도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며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아닌 정말 남편처럼 생각해왔던 그 남자가 저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7년의 연애는 허무하게 끝이 났었지만 20살이던 때와 다르게 저는 회사를 다니며 혼자서 살아갈 힘은 있었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한동안은 그 어떤 남자와 연애도 안 하고 일만 미친 듯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개발도 하고 저에게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네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며 자기 관리를 했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 및 영어 공부를 배우며 저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그런 노력 끝에 중소기업에서 이직까지 해서 대기업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직장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2배 이상 늘어난 연봉으로 인해 저희 생활도 질도 나아졌고요. 그렇게 한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남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지금 제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랑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가 소개시켜준 경쟁기업 회사를 다니는 남자로 저보다 5살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젠틀하고 잘생겼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무엇인가 여태까지 만나온 남자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운명처럼 빠져들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자 저는 속도 없이 밀고 당기고 할 틈도 없이 그 남자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진짜 그동안 이 좋은 연애를 안 하고 어떻게 미친듯이 일만 하며 살았나 싶을 정도였죠. 남자친구도 저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며 만난 지 한 달이 될 무렵부터 남자 입에서 벌써 우리 결혼하면 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 남자라면 진짜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남자친구가 하도 결혼 거렸기에 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아빠도 없고 양아버지가 있긴 했으나 오래전에 사이가 많이 좋지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말했던 제 고백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며 제 그런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작정 좋다고만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오빠네 부모님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어쩔 거냐고요. 그랬더니 만약 오빠네 부모님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도 다 큰 성인이니까 결혼은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런 걸로 가볍게 헤어질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라며,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알고 보면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고 다른 것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며 자기를 한번 믿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8개월 만에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오빠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건물들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부자로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저 같은 게 눈에나 들어올까 진짜 긴장하면서 들어갔는데, 제 긴장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요. 아가씨가 너무 맘조리 한다고, 물론 든든한 처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속 썩이는 처가가 있는 것보다야 이렇게 며느리 하나만 신경 써도 되지 않겠냐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정말 친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여행 가시는데 저를 데리고 다닐 정도였고, 부모님이 없으니 자기라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음식도 주고 가시고 진짜 친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청첩장을 만들다 어떻게 제 부모님 기입란에 뭐라고 적을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며 기입해도 되는지 시부모님께 여쭤보았고, 그러자 평상시 조용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어머니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고부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저에게 꼬치꼬치 이상할 정도로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잠시 당혹스럽고 이상은 했지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전화와서 조용히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시다가 저에게 옛날 사진 한 장을 말없이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그곳에는 엄마의 어리고 이쁜 시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엄마였어요. 제가 저희 엄마를 아시냐고 물으니까 시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제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결혼을 그래서 시킬 수가 없다고요.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저는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자 시아버지, 아니 아버지는 저에게 힘들게 입을 열며 말씀하시길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는 사라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젊은 날 엄마를 만나 바람이 났던 거였고 이미 오빠도 있고 아내도 있던 유부남이 어린 저희 엄마를 임신시켰고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병원에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자 엄마는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그 뒤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엄마를 계속 찾으려고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제 아버지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답니다. 만약 내가 너의 존재를 일찍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바라보자 정신이 정말 나갈 것만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지난날의 업보가 자식들한테 온 거라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가 끌렸던 건 운명의 남자가 아니라 이복남매라서 그랬던 거라는 말과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정말 친딸처럼 늦게나마 챙길 테니까 오빠와 시어머니에게는 제발 이 사실을 말해주지 말라고 하시며
외국으로라도 떠나서 쉬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을 하는 아버지를 보자,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이 엄청난 일을 제대로 잡아야 할지 가늠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청첩장을 만들며 앞으로 행복만을 생각하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갑자기 망가져버린 느낌이었죠. 그러나 며칠을 고민해봐도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의 연락을 다 차단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떠나고 도착한 뒤에야 오빠에게 그동안 고마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가 내 결혼의 상대인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날 미워해도 증오해도 좋으니 여기까지 하자고 말을 했네요. 그렇게 저는 동남아에 한 곳에 머무르는 요즘 어느새부터인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그렇게 외출을 자제하고 방 안에서 문득 멍하니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저의 마음은 어느새 울적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글을 보내봅니다. 제 인생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